이게 더 낫지 않아?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그대 곁에 say. 그림책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논장.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럽다. 안녕하세요. 그대들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푸디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림책 중 시간과 공간,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물의 상대적인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이브나 흐미엘레프스카의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그림책 작가이신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좀 스치고 지나가는 편견들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표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컵을 두 사람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이 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봤을 때, 이 표지를 봤을 때 우리 그대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는 이 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글처럼 다른 언어로 같은 컵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반이나 찼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떤 건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물고기와 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새와 물고기도 같은 하늘, 지평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그 선에서 물고기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새는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바라보는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떤 처지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로 다른 시선에 대해서 우리 세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두 명의 세이드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아무리 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각자 우리 세이들이 좀 개인 일정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다정하게 세 명이 네, 소수정예로 진행을 합니다. 더 잘 보이시죠? 오히려 세 명이니까. 네. 그래서 봄 어떻게 좀 즐기고 계세요? 다 각자 봄도 즐기실 것 같은데 우리의 봄도 생각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시선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는데요. 이 시선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세이들은 그 마음가짐 또는 기준들을 어떤 좀 기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좀 준비했는데 혹시 우리가 늘 보면 사실 사람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괜찮아.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좀 시선이 달라서 하거나 좀 마음에 갈등이 생겼던 좀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늘 있죠. 그쵸. 늘 있죠. 늘.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친해지기도 하니까. 어떠세요? 저기 우리 슈디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화장실 변기 뚜껑이 고장이 나서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변기 뚜껑을 새로 사서 끼울 수 있겠다 싶어서 물건을 사놓고 끼우려고 했더니 이거를 끼울 수 있는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맞아. 저 그런 거 알아요. 이게 암만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장을 갖고 풀다가 결국은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죠. 나사가. 아예 부러졌어요. 네, 나사 자체가 아예 뽑히지가 않는 상태가 돼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실에 갔어요. 가서 변기 뚜껑이 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공 자체를 처음부터 하실 때 이거를 고려해서 공간을 만드셔야 되지 않냐. 네, 그거.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래도 변기 뚜껑은 세입자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내가 할 거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설계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 내가 내 돈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온 거다. 관리소장님한테 의견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관리실을 쫓아갔죠. 나는 이거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다. 내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할 거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이런 문제로 컴플레인을 걸 거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셨을 때 이런 걸 계산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나보고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난 기분이 나쁘다. 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말싸움을 시작했죠. 언쟁이 또 길어졌군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사람 써서 할 거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관리실에서는 그 세입자들한테 유도리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결국은 5만 원 주고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본인들이 설계하고 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고치고 나서 괜히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욱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다 고치고 나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 네,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있어서 관리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분을 안 마주치려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분 저번 사람 왜 도망가네 하겠지만 그 사실 되게 여기 불편했나 이러지만 사실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데 또 그것도 기준이 좀 다르게 서로 바라보게 되는 그쵸. 사건이다라는 생각. 맞아요. 사실 저도 그거 알아요. 보면 왜 변기를 그렇게 벽 쪽에 꽉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 이렇게 조이게 맞아요. 만들어 놓고 저도 한번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앞으로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마 그 슈드님께서도 이걸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하니까 그 초점이었던 것 같고 그분은 오직 비용에 대한 부분,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만 기준을 삼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게 화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비용만 따지는 사람처럼 네, 생각하는 그 기준 맞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 기준 때문에 진짜. 그래도 잘 아름답게 네, 매번 결국은 셀프로 내 돈 들여서 하는 걸로 아름답게 네, 다음에 혹시 이거 건설 하시는 분들 요즘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거 좀 사소하지만 신경 써서 좀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소중하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앙디는 어떠신가요? 또 20대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 저는 충돌은 최근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선이 달랐던 것들이 몇 개 이렇게 떠오르는데 가장 최근에 떠올랐던 시선 다른 거는 가족이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옷을 고르는 기준. 맞아. 그래서 맞아. 동생이 자주 물어봐요. 이 옷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별론데? 그랬더니
뭐가 별로라는 거야? 이러면 그럴 거면 왜 물어봐? 약간 이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저랑 약간 스타일이 조금 고르는 기준이 비슷하고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엄마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옷을 고를 때 시선이 약간 다르다.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논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크죠. 맞아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언니가 최근에 옷을 하나 샀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사라니까 왜 그냥 샀어? 그랬더니 아빠가 컨펌 받고 주문하라고 계속 샀다가 마음에 안 들고 환불하면 그랬더니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다고 하니까 환불을 하는 거야. 이러는 환불했어요. 환불했어요. 결국 저희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상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니 샀으면 그냥 입지 본인이 마음에 들면 입는 거지 저희가 또 이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어떻게 입어? 막 이게 약간 시선이 또 다르게 틀리죠. 저도 이제 딸이 옷을 사러 간다고 하면 같이 가요. 물론 돈을 내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그 옷 고르는 기준이 저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나름대로 옷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입으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센스는 있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옷을 사갖고 이렇게 뜯어서 입는 걸 보면 저 얼마나 입으려고 저런 옷을 샀을까. 근데 본인은 좋다고 하니 그래 그것도 네 생각이고 네가 원하는 거니 해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환불까지는 안 시키거든요. 근데 가족이 환불을 저희가 대단하다.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겁니다 스스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는 시선도 가족한테는 그렇게 막 이상하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걸 입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어울린다 존중을 해주는 그런 가족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저는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입으면 다 너무 어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멋지고 이러는데 우리 가족이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런 걸 좋아해 이런 반응.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편할수록 더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짜증 안 내지만 가족을 만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게 짜증이 그쪽으로 막 폭발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아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또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용어로도 있던데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더 아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가족에 대한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또시 자각시키는 기회로 그래서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존중해주자. 어떤 옷의 취향이든 자기 취향은 자기가 잡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충돌하지만 또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또 뭔가 우리가 배우면서 편하게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하는 또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시선 하나 바꿨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뭐 이런 순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별거 아닌데 시선 이거 하나 바꿨더니 나 여기는 행복이다, 뭐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머리를 좀 잘라라. 근데 얘는 이제 머리를 너무 기르고 싶은 거죠. 먹부릴 나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것은 멋이 아니다. 지저분함이다. 그래서 카드를 주고 미용실에 가서 자르라고 했어요. 네. 예전에는 같이 갔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 혼자 가서 그 원장님한테 자르고 싶은 스타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두피 마사지를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두피 마사지를 받으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진대. 그래서 얘가 머리를 감으면 항상 미용실에서 머리 감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그 기분.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니 더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호기심에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받아 그랬는데 왔어요.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근데 머리는 제 스타일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가 마음에 드는 건 두피 마사지를 받고 온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해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머리를 자를 때 머리 비용은 내가 내줄게. 하지만 두피 마사지 네 용돈으로 해라. 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아이의 머리 스타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뭐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르든 아니면 짧게 자르든 뭐 바가지 머리를 하든 뭐 염색을 하든 뭐 예전에는 염색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본인의 스타일과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쵸. 그래 머리 뭐 이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중학교 올라가 봐라 그렇게도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놨더니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보면 한숨. 바리깡으로 예전처럼 밀어버릴 수도 없고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그쵸. 학교 네. 예전에 그 우리 때는 그 머리카락이 다 특히 남학생들은 네. 조금만 몇 센치 이상 네. 길면 바리깡으로 등원할 때, 네. 등교할 때 밀려버리는 혹시 그런 건 모르시? 저희 중3 때 응.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바리깡을 들고 오더니 머리가 긴 애들을 다 쥐파먹듯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머리 정리하라고 온 거예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물론 잘렸죠. 근데 다음 날 어떤 애가 머리를 완전히 다 밀고 온 거예요. 아, 그럼 또 저항한다고 반항한다고 또 엄청 혼나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회기라 통이라 이런 그렇죠. 교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겪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나 아이들한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 근데 또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또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 괜찮아 허용할 수 있는 건데도 굳이 저 머리 스타일 저거 너무 이거 길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는 고정관념이나 시선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 그 김태원인가 그 부활 리더 그 광고 CF에서 머리가 긴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자라고 생각을 맞아. 하잖아요. 워낙 마르셨고 네. 그분이 그러시니까. 근데 보니까 남자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맞아요. 보는 게 다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사실 그래서 내가 어디 무슨 경험 때문에 이게 여기에 틀에 갇혀 있는지를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저 긴 머리 저거 용서 너무 해주고 싶은데 이러지만 또 그 경험 맞아요. 때문에 그래 나는 겪었지만 니네들은 좀 자유롭게 내 머리를 좀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전환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좀 반추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좋습니다. 너무.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때가 이제 두발 자유화가 이제 되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이제 여자도 단발 막 이랬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머리를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여자인 학생이었는데 반삭을 했었어요. 그 스크래치 이렇게 했었었는데 두발이 자유잖아요. 남학생들도 잘 이렇게 스크래치도 내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 친구가 여자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친구가 머리를 밀었는데 가발을 사서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그 가발을 쓰는데 얼마나 덥고 땀이 나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머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를 제안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시선이 선생님의 시선과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또 달랐었기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은근슬쩍 남자와 여자를 약간 다르게 기준을 판단하는 너는 여자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남자니까 이건 괜찮고 또 여자니까 너 이거 할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왜 달라야 하는가. 네, 특성을
성은 또 고려할 수 있지만 약간 타고난 또 이게 다르잖아요.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를 수 있으면 그건 고려하지만 외모적인 걸로 뭔가 다 이렇게 통제한다는 건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하니까 저는 경험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요즘 이제 학부모 상담 주간이거든요. 아, 네. 근데 학교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하고 가면 선생님들이 항상 어머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에서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어머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나쳐요. 근데 시간이 돼도 학부모가 안 오니까 혹시 누구 뭐 학부모 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어머님이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꼭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요즘은 아빠들이 그렇게 상담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애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는 일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네요. 학부모 상담, 뭐 학부모 총회 하면 엄마들이 가는 곳. 당연히 엄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네, 아버님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가 당연히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가르게 되는 것도 같고 사실 또 선생님 예전에 제 이제 어린이집 교사였잖아요. 그때도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오셨는데 간혹 아빠나 엄마가 같이 동반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그랬을 때 그때 부부가 다 같이 오신 경우가 가장 상담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도 같았어요. 그 아이에게 그 어린이집 생활 전달해서 듣는 거랑 아빠가 직접 선생님한테 직접 듣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나중에 후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 그 이후로는 아버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그때가 2002년 이랬어요. 거의 20년 넘게 전인데 지금 아마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아빠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대가 변하는 걸 좀 같이 서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낯선 기준들에 해당되는데 네, 그런 기준들을 서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걸 좀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좀 찾아가면 역할에 대해서 찾아가면 좋겠다 뭐 이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아버지 당연히 오시지 이러면 또 이제 편안한 것처럼 인정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정하고 지나가면 내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하게 되네요. 네, 그 얘기를 다 이제 하신 거죠. 혹시 편했던 적이 있어요? 인정해서? 편했던 적이요? 지금. 편했던 적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선생님과 학생의 시선에도 차이가 있고 부모와 부모와 자녀 가족들끼리에도 시선의 차이가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시선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저희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최근에서야 이러면은 그 사람을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구나를 최근에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았 20대에 깨달았어. 빨리 깨달은 건가요? 전 느리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전 느리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일을 옛날에 업무를 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맞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서야 다른 사람들을 뭔가 볼 때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런 걸 조금 하고 나니까 제가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거고 나는 나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았어. 20대. 50대 아는 사람 빠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것 자체도 관점에 또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같은 장면을 보지만
뭐 약간 중년의 사람을 할머니가 바라볼 때는 아직도 젊네 이러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볼 때 나이가 많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우리의 이야기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인정함이 필요하다. 특별히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게 나의 마음의 평화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 진행됩니다.